추석 명절이 지나고 이젠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의 기다림은 언제나 길지만 순간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높은 하늘과 적당한 바람을 느낄 겨를도 없이 지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동네 라디오에서는 더 쌀쌀해지기 전에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집 앞을 나서며 만나는 경비원님, 아침 출근길에 만나는 운전기사님, 건물을 청소해 주시는 미화원님, 택배기사님, 대리운전기사님, 또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모른 척 지나쳤던 임계장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임계장님을 아시나요? 처음에는 임시성을 가진 계장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임계장은 임시계약직 노인장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고령의 비정규직으로 은퇴 후에도 계약직을 전전하는 어르신의 노동일지가 바로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으로 차근차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해요. 먼저 임계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는 베이비 부머 세대로 38년 동안 공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 60세의 나이에 퇴직했습니다. 직장을 떠날 당시 전업주부인 아내와 출가한 장녀, 그리고 10년 터울인 대학 3학년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퇴직할 무렵 아들은 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어 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3년 이상 고액의 교육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구상했던 노후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퇴직하기 얼마 전엔 딸의 혼사가 있었고 저축한 대부분의 돈이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하물며 퇴직금은 오래전 중간정산을 통해 미리 받아 집을 마련하는 데 썼고 이조차도 회사에서 발령을 받으며 이사한 도시의 집값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기에 그 부족한 집값을 더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퇴직과 동시에 자녀들의 학자금 대출을 갚으라는 공문을 받으며 그렇게 그는 다시 새로운 일터로 찾아 나서게 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원죄에 가까운 것이었다. 모든 일자리는 최저임금을 주는 단기 비정규직이었다. 급여는 상담 후 결정이라 적은 곳은 최저임금 이하로 준다는 뜻이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단순 노무직은 모두 근골격이 좋으신 분을 요구하고 있었다. 내가 뼈마디와 근육이 좋은 몸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평생 정규직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 60이 넘어 은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쉴 수 없을 만큼의 간절한 이유와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은 비정규직의 단순 노무직이었습니다. 물질이 간절하게 필요한 만큼 노동 현장에서는 물질처럼 쉽게 사용하고 책임지지 않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바로 단순 노무직입니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그의 인생은 재부팅되었습니다. 버스 회사의 배차계장, 아파트 경비원, 빌딩 주차 관리원 겸 경비원, 그리고 버스 터미널의 보안 요원까지. 그의 쉼없는 노동 현장은 불안정하고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책에서 밑줄을 그었던 부분을 읽어보며 함께 임계장님을 만나봅시다. 걸핏하면 나한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나 산재를 입은 직원을 치료해주는 것은 그들이 알아야 하는 세상 물정이었다.
그들은 세상 물정이라는 말로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만들어버렸다. 시급 노동자로 일하는 동안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은 자른다였다. 수없이 들어서 익숙해질 만도 한데 들을 때마다 가시처럼 목에 걸린다. 경비원으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윗사람 말에 토를 달려거든 관둬라. 의자에 앉아 있으려거든 관둬라. 지하에 고인 물을 양동이로 다 퍼내기 싫거든 관둬라. 민원이 생기면 무조건 경비원 책임이다. 바로 관둬야 한다. 주민하고 언성을 높이려거든 관둬라. 모두 다 열거하자면 종이 몇 장도 모자랄 것이다. 너 아니라도 일할 사람은 널려 있다. 이 말은 아파트 자치회장의 언어 습관에 가까웠다. 감사와 이사, 그리고 동대표들도 마찬가지였다. 조금만 비위가 상해도 대뜸 해고를 입에 올리기 일쑤였다. 실제로 자를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내뱉는 일이 더 많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관리소장의 훈시에는 어머하면 자른다 라는 말은 빠진 적이 없었다. 시급 노동자 임계장은 아파서도 안 되고 일터에서 부상을 입어서도 안 된다. 이런 일터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일하다 다치면 당연히 산재로 생각하고 회사가 치료해 줄 줄 안다. 그러나 고용주의 생각은 다르다. 고용주에게 중요한 것은 치료가 아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이 사람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가이다. 아프다고 말하면 고용주는 즉시 관심을 보인다. 잘라야 할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질병휴가란 시급의 일터에는 없는 말이다. 더 이상 일을 못 시키겠다고 판단되면 바로 권고사직을 시킨다. 이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뼈마디와 근육이 튼튼한 사람을 새로 구한다. 일할 사람은 항상 널려 있다. 직업 현장에서 임계장님들은 일용품같이 쉽게 사용하고 바뀌어집니다. 나의 주변이 빠르게 바뀌는 것을 바라보지 못해서였을까요? 책을 읽으며 참 미안하고 또 불편했습니다. 임시계약직에게 사회가 보내는 시선과 태도는 냉혹했습니다. 노동이 끝나지 않는 노인들, 어쩌면 우리 부모님 삶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임계장을 바라보아야 할지 생각해 보았고, 저자는 왜 임계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지, 왜 임계장을 선택해야만 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노년의 시기가 아닌 평생을 임계장으로 살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장시간의 노동, 비인간적 대우, 비위생적 근무 환경, 그들을 대하는 태도까지. 이 책은 비정규직에 개선해야 할 노동 환경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우리의 무관심한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노동 현장과 우리의 시선이 변해 노동의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사회를 꿈꿔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쉼표 하나 없이 빼곡하게 채워져야만 겨우 사라지는 고단한 하루지만 그래도 나아짐을 바라봅니다. 거기까지라고 누군가 툭 한마디 던지면 그렇지 하고 포기할 것 같아. 잘한 거라 토닥이면 왈칵 눈물이 날 것만 같아. 발걸음은
잠시 쉬고 싶은 것. 하지만 그럴 수 없어. 하나뿐인 걸. 지금까지 내 꿈은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순 없어.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걸. 내가 택한 이곳이 나의 길. 미안해 내 사랑, 너의 자랑이 되고 싶은데 지친 내 하루 위로만 바래. 날 믿는다 도닥이며 왈칵 눈물이 날 것만 같아. 취한 한숨에 걸터 앉은 이 밤, 해낼게 믿어준 대로. 하나뿐인 걸. 지금까지 내 꿈은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순 없어.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걸. 내가 좋은 그곳이 나의 길. 부러운 친구의 여유에 질투하지는 마. 순서가 조금 다른 것뿐. 딱 한 잔만큼의 눈물만 뒤끝없는 푸념들로 버텨줄래. 그날이 올 때까지. 믿어준 대로, 해왔던 대로, 처음 꿈꿨던 대로.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순 없어.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걸. 내가 걷는 이 길이 나의 길.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걸. 내가 걷는 이 길이 나의 길.